은퇴라니요? 그건 TV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얼마 전 동네에서 알게 된 53세의 박 씨가 내게 한 말입니다. 그는 오전엔 택배 상하차, 오후엔 대리운전,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루 3군데를 오가며 일하지만 그래도 저축은커녕 생활비로 다 나가요 라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우리가 흔히 그리던 은퇴 그림은 바닷가 마을에서 커피 마시며 신문 읽는 여유로운 아침 혹은 부부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낭만과 달리 많은 5060대는 퇴직 후에도 오히려 더 바쁘게, 더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1. 사례 30년 직장생활, 퇴직금은 1년도 못 갔다. 올해 56세인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받은 퇴직금은 약 2억 원. 이 정도면 5년은 버틸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 후 생활비, 자녀 결혼 자금, 부모님 병원비까지 나가다 보니 1년 만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남은 돈은 금융 투자에서 손실이 나며 순식간에 줄어들었죠. 결국 김 씨는 경비원 일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마트 시식 알바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 생활비 지출 규모를 퇴직 전 수준으로 유지한 것, 그리고 예기치 못한 가족 지출에 대비한 안전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2. 사례 자영업 실패 후 새 직업을 오가는 50대. 박 씨 53세는 40대 중반에 회사를 나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처음 12년은 괜찮았지만 프랜차이즈 경쟁과 임대료 인상, 배달 플랫폼 수수료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 그 뒤부터는 고정 수입이 없으니 빚이 늘었고 하루 새 직업을 뛰며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류센터,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학원 차량 운전, 밤엔 편의점 야간 근무 집에선 잠만 자요. 그의 건강은 이미 경고등이 켜졌지만 이를 줄일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과 생활비 때문입니다. 3. 사례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 사이에서 끼인 세대. 이른바 끼인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5060대 부모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부양하고 동시에 80대 이상의 부모님을 돌봅니다. 올해 59세인 최 씨는 퇴직 후 부모님 요양병원비로 매달 180만 원, 대학생 아들의 생활비와 등록금으로 매달 150만 원이 나갑니다. 본인과 아내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죠. 퇴직 후 잠깐 쉬어볼 틈도 없이 아파트 경비와 택시 운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꿔요. 그저 매달 버티는 거죠. 은퇴 후 더 바빠지는 이유.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이렇게 쉼없는 삶이 이어지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분석합니다. 은퇴 준비 부족,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최소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50만 300만 원. 그러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자녀 결혼, 부모 병원비, 본인의 질병 치료비 등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이 은퇴 자금을 급속도로 소진시킵니다. 물가 상승과 고정비 부담 주거비, 공과금, 식비 등이 꾸준히 오르면서 절약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전 계획이 생존의 관건. 은퇴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퇴직 전 최소 10년은 집중적으로 노후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방법은 단순히 저축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정 지출을 줄이고 수입원을 다양화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정 지출 줄이기 주택 대출을 최대한 빨리 상환하거나 다운사이징 집 규모 줄이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입원 다양화 퇴직 전부터 가능하다면 부업이나 프리랜스 활동을 시작해 퇴직 후 바로 연결되는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건강관리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에서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실제로 의료비 지출이 커지면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미 늦은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늦었다고 시작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수입 지출 구조 재점검 가계부를 써서 매달 반드시 나가는 비용과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분합니다. 소규모 부업 준비 배달, 택배, 경비 같은 체력 소모형 일자리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글쓰기, 번역, 재능 강의처럼 나이에 덜 민감한 일을 준비합니다. 연금 보험 점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월 수령액이 올라갑니다. 또한 실손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건강보험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관계망 유지 은퇴 후 일자리는 지인 추천이나 기존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임과 인간관계를 끊지 마세요. 마무리 쉼은 공짜가 아니다. 박 씨와 같은 50대 가장들이 하루 새 직업을 뛰는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준비 부족이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 후의 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쉼은 공짜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도 더 치열한 생존 모드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어느 나이든 은퇴라는 단어를 현실에 맞게 재정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은퇴는 일을 완전히 멈추는 날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날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루 새 직업을 오가며 생계를 버티는 노후가 아니라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하루 세 군데 뛰는 50대 가장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막연히 준비해야 한다고만 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되니까요. 1. 현실적인 노후 생활비 계산부터 제대로 하자. 일단 내가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통계청이나 금융기관이 내놓은 평균 수치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내 가족의 상황에 맞게 직접 계산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예를 들어 월세나 대출금, 건강보험,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꼭 나가야 하는 고정 지출부터 리스트업하고 그 다음 여가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 항목도 꼼꼼히 챙겨야 해요. 보통 50대 가장이라면 최소 월 25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20년간 버틴다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 6억 원 정도가 필요하죠. 이 금액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은퇴 준비가 부족한 분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 자꾸 은퇴는 꿈이 되는 겁니다. 2. 퇴직금,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분이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0만 원 내외로 기본 생활비의 20%밖에 안 돼요. 퇴직금도 대기업에서 23억 받아야 적당히 생활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보다 훨씬 적거나 중소기업에선 퇴직금 자체가 미미한 편입니다. 또한 퇴직 후 자녀 결혼, 부모님 병원비 같은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3.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투잡, 쓰리잡 전략의 한계와 개선법. 하루 세 군데 뛰는 50대 가장이란 말처럼 투잡 쓰리잡은 단기적인 생계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직업별 체력 소모도 수입 안정성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뛰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일 찾기, 예를 들어 무거운 짐 나르기보다는 시간제 강사, 온라인 판매, 컨설팅 등 체력 부담이 적고 수입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수입 다변화, 자동화 가능성 모색 배달 대행 하나만 뛰는 것보다 배달과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같은 자동 수입원을 마련하는 게 더 낫습니다. 소득 대비 비용 분석, 어떤 일을 하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은 실질 수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면 대리운전은 고수익이 아니게 됩니다. 4. 건강관리의 중요성, 예방이 최선.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몸이 망가지면 일할 수 없죠. 따라서 은퇴 전부터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정기검진과 생활습관 개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으면 초기에 잘 관리해야 장기 근무가 가능합니다. 운동과 휴식 병행 체력 소모가 큰 일을 하는 50대라면 주 23회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꼭 필요합니다. 의료비 대비 보험 점검, 실손보험과 같은 기본 의료보험은 반드시 가입해 두고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세요. 5.
가족과의 재정 대화, 현실을 공유하라. 은퇴 준비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가족과 함께해야 실질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현실적인 지원 범위를 미리 알리고 무리한 지원은 자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 부양 문제도 가족끼리 미리 얘기해 두면 돌발 지출에 덜 당황합니다. 배우자와 생활비, 저축, 지출 우선순위 등을 함께 정해 나가면 감정 다툼도 줄고 재정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6. 정부와 지자체 지원 제도 적극 활용하기. 알고 보면 은퇴자들을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5060대 재취업,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각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무료 건강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제도도 있으니 조건에 맞으면 꼭 신청하세요. 정리하며 하루 3군데 뛰는 50대 가장이라는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막막하게만 느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뭘 하고 있고 뭘 준비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점검하는 게 먼저입니다. 생활비 지출 내역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수입을 다변화할 방법을 찾고 건강을 돌보며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은퇴 후에도 더 이상 하루 3군데 뛰는 삶에 묶이지 않는 길을 조금씩 열 수 있습니다. 당장 시작이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가계부 쓰기부터, 주 1회 가벼운 산책부터,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부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힘이 됩니다.